이제 1이 이제 0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일단 공식을 먼저 보고 출발을 해볼게요. 1의 공식은 F 코사인 세타에 곱하기 S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1이 0인 경우가 있대. 뭐 1이 0인 경우가 뭐 신경 쓸 게 있을까 싶은데 하나 때문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보면 돼. 일단 이동 거리는 있어. 움직여요. 그런데 힘이 0일 수 있어요. 힘은 주지 않았는데 이동 거리가 있어. 이런 게 어떻게 아니 힘을 안 줬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알짜 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힘이 있어요. 근데 당신네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은 알겠지만 등속도 운동 힘이 0인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잖아. 이 움직이긴 하지만 힘이 없는 경우는 이제 1이 0이다 라고 해서 얘도 1은 얼마야? 0이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힘은 있어요. 힘은 있는데 이동거리가 0인 경우가 있네. 별거 아니야. 내가 칠판을 밀어. 힘 주고 있죠? 근데 칠판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건 정지하고 있다라고 하지. 정지하고 있어. 힘을 주던 말던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얘도 무엇이 된다? 1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서 아는데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코사인 세타인데 얘가 세 번째 코사인 90도일 때. 즉 이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이동거리가 수평이야. 그런데 힘은 어디로 줬냐면 힘을 위로 줬어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내가 이게 뭐지? 분필을 들었어. 그러면 원래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들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힘을 어디로 줬다? 중력의 반대 방향에 힘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어? 힘을 위로 줬는데 내가 이걸 들고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힘은 위로 줬는데 움직이는 건 어디로 움직여? 수평으로 움직이지. 들고 있었으니까 위로 준 거잖아. 근데 움직였어. 이렇게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가 수직일 때 이 각도가 얼마가 돼? 90도가 돼요. 그러면 알겠지만 코사인 90도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돼? 한 일은 무엇이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하나만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돼요. 뭐 이걸 가지고 푸는 경우는 뭐 당연히 없을 거고 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물체를 들고 이동하였어. 그러면 일을 안 한 거야. 이의 값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 에너지 이걸 한번 딱 자르고 이 에너지는 반드시 누구랑 연결이 돼야 되냐면 바로 1이라고 하는 아이를 무조건 떠올려야 돼요. 즉 1이라는 말이 나오면 에너지라는 어휘를 반드시 떠올려 주셔야 되고 에너지가 나오면 1이 나와줘야 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조금 난이도를 선생님들께서 높이고 싶어 라고 했을 땐 반드시 누가 나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즉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반드시 어떻게 돼?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에너지와 일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개념이 믹스가 돼서 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얘도 알고 그러니까 보기 중에 기억, 니은, 디귿이 있으면 하나는 기억은 얘, 니은은 얘, 디귿은 복합되게 하기 때문에 같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너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다 살짝 쓰고 갈게. 에너지는 크게 둘로 나뉘죠. 하나는 운동 에너지. 나는 얘를 그냥 EK라고 할게. 그 다음에 potential 에너지라고 해서 얘를 EP라고 쓰는데 이 potential 에너지는 어떻게? 중력에 의한 potential 에너지와 탄성력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나와 있으니까 먼저 각각의 개념들은 좀 알고 가주셔야겠죠. 각각의 개념은 먼저 운동 에너지 먼저. 다시 요거 꼭 같이 묶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운동 에너지를 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니까 이건 중학교 때도 나오는 공식이니까 당연히 2분의 1에다가 질량에다가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래서 얘를 어떻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쓴다는 거. 그런데 이게 무슨 관계인가요? 라고 하면 살짝 힌트를 준다면 요거와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m인데 속도의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힘을 줄 거예요. 힘을. 그 힘에 의해서 무엇이 생겨? 이동거리가 생기겠지. 그러면 나는 이를 주었어. 물체에게 힘을 주었어.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이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힘을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또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속도의 방향은 우리는 쉽게 무슨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쉽다라겠지? 그치. 운동 방향이라고 얘기했었죠? 운동 방향. 힘의 방향을 속도의 방향을 운동 방향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뭐라고 했더라? 가속도의 방향입니다 라고 했었던 것도 이해되죠? 그러면 운동 방향 쪽으로 힘 줬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고 강조했더라? 속도가? 그치. 여기서 속도가 증가했을 거야. 근데 이 속도 증가는 누구 때문이야? 힘을 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서. 속도가 증가했네. 그러면 얘를 처음 속도를 여기서 힘을 주어서를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처음 속도. 그 다음에 얘를 나중 속도. 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식이 생길 것 같은데 내가 Fs만큼 힘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해? 속도가 증가하는 건 이해할 거야. 그러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쓸 수 있어.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니까 여기서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요게 애매하면 앞쪽에 있는 영상을 찾아가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속도 이거 있으니까 2분의 1 질량은 공통인수니까 바깥으로 빼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할 수 있죠. 알지만 한번 복습. 알지만 요거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0 제곱이잖아. 나중 운동에너지, 처음 운동에너지. 요거 썼으니까 그거를 공통인 건 2분의 1 m이니까 밖으로 뺀 거지. 그러면 이게 fs니까 뭐야? w가 되는 거죠. 그냥 계속 fs라고 쓸게. s. 혹시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기억나나? 쓰고 지울게요. 속도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아니고 v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가 a가 s였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 기억나지? 안 나오면 다시 기억해내야 돼. 요거를 생각해보자. 요거. 여기 똑같은 게 있네요. 뭐가? EAS가 있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드리고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2분의 1 M EAS니까 2분의 1 E 제껴지고 MAS 맞습니까? 이거 뭐야? 똑같네. 처음에는 지금 일에 대한 이야기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했더니 결국엔 같은 값이 나와져 버렸죠. 그래서 바로 다시 말하면 한 일은 어떠하다? 에너지의 누구와 변화량과 같다가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도출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케이.